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릉라인민체육공원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릉라인민체육공원을 돌아보셨습니다. 최룡해 동지, 장성택 동지, 리용수 동지, 박춘홍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현지에서 체육성과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나라의 축구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체육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풍치수료한 능라도의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릉라인민체육공원이 새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먼저 새로 건설된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돌아보셨습니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축구에 재능 있는 학생 소년들이 마음껏 배우며 생활할 수 있게 교사와 기숙사는 물론 문화후생시설까지 현대적으로 꾸려진 축구선수 후비 양성기지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교실과 침실, 목욕탕,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건설과 관리 운영 정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교실들에 들리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취급하는 과목 수는 얼마인가를 물어주시면서 축구 선수 후비들을 양성하는 전문 체육학교인 것만큼 과학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교수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큼 그들의 심리와 생리적 특성에 맞게 교수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교원들의 과학리론적, 기술 실무적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세계적인 축구 발전 추세를 알 수 있도록 전자 다미체 편집물을 비롯한 녹화 편집물도 늘 볼 수 있게 과학기술 지식 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침대 설치를 바로 하여 공간을 형성해주고 벽장들도 잘 만들어주어 학생들의 생활에 더욱 편리하게 해주라고 이르셨습니다. 목욕탕 운영 정령을 알아보시고 식사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벽 색깔을 미색으로 처리해주면 더 아담하고 깨끗하여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방에 들리시어 미흡한 것은 없는가를 알아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주방 설비들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게 되는 급식 규정량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축구는 육체적 소모가 많은 체육 종목의 하나인 것만큼 학생들을 잘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매 학생들의 건강 상태, 식생활 관습 등을 고려하며 끼별 영양 분배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급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는 국제 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축구 선수 후비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후방 공급 사업을 잘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학교의 냉난방 실태에 대해 요약하시고 지효를 적극 이용해야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학생들의 생활 조건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관리 운영 사업을 짜고 들어 전망성 있는 축구 선수 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려진 릉라인민체육공원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건설된 종합적인 체육봉사기지인 릉라인민체육공원의 부지 면적은 20만여 평방미터로서 여기에는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비롯한 각종 대중체육시설들과 공원 청량음료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릉나인민체육공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과 관리 운영 계획을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롱구장, 지상 호케이장,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 유의장을 돌아보시면서 최근 평양시를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중체육 봉사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할 수 있는 거점들이 마련된 결과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릉나인민체육공원을 새로 일도 세운 데 맞게 체육시설들과 설비들을 애어 관리하고 봉사조직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릉나인민체육공원은 근로자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장소인 것만큼 식당을 잘 건설하여 인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기자재를 내어주는 곳에 들리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이용할 롤러스케이트를 보아주시면서 대중체육과 체육기술을 발전시키자면 그에 필요한 기재들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공원의 록화 정령도 알아보시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는 것을 비롯하여 주변 환경 정리를 더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날 새로 개건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소기국 총사의 사무실과 회의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임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체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고 체육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체육선수 후배 양성과 체육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릉나인민체육공원의 관리 운영을 잘하여 나라의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불굴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 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일과 2일 중국, 러시아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도사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 기업소에 새로 건설한 성천강 그물공장과 수지관 측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중국 보도사는 또한 조선의 김정은 최고 영도자께서 마전 해수욕장을 돌아보셨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 러시아의 소리방송,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마전 해수욕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9돌째 즈음에서 러시아에서는 토론회, 용화 감상회가, 브라질에서는 강연회가, 도이출란드에서는 용화 감상회가 5월 22일과 23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정의의 러시아당 나우드카 지역위원회,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 브라질 산토 안드레 기금 종합대학, 도이출란드 BKB 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 경축 메이커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월 29일 메이커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결성식에는 메이커 사회주의 인민당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위원회, 조선통일지지 메이커위원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 주체사상연구 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소기장이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전승 60돌세 즈음에서 경축집회, 업적 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주체미술의 빛나는 개화발전사에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만수대 창작사에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옥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야는 장군님께서는 1978년 6월 5일 삼지연 직에 모실 삼지연 대기념비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중심상으로 모시는 위대한 수령의 동상을 이제 친히 지도해 주시고, 그로부터 이제 며칠 이제 지난 6월 10일에는 우리 만수대 창작사 이제 전반적인 이런 단위들을 이제 현지화하시면서 재미술 발전과 관련된 강력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6월 5일 경야는 그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의 동상이 아주 형상이 잘 됐다고, 청년 장군으로서 위대한 수령의 동상이 지금까지 한 동상에서 가장 그 훌륭하게 형상되었다고 이제 높이 평가하시면서 동상 그 착색 기준색을 이제 선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6월 10일에는 백산 3대 장군들의 그 위인상들을 만수대 창작사에서 훌륭한 미술가들을 다 직결시켜서 통일적으로 형상해야 이제 그 시기적으로 형상이 이제 통일될 수도 있고 이제 형상에서 완벽성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통일적인 이런 그 사업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날 그 경양 장군님께서 이제 비옥화 창작에서 나선 문제들, 그다음에 도자기 형상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소나 유화에서 나선 여러 가지 그 기법적인 문제, 주체미술이 나갈 이제 방향과 방도를 세심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몸소 갖고 주신 이 대미술 창작 기지에서 작품을 창작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이 불멸의 용도 업적을 더욱 길이 빛내어 나가기 위해서 보다 더 완벽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이 더 굳어지게 됩니다. 대성산 종합병원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의 친필 현판을 모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의 유훈대로 종합병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완공하고 개원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으며 병원 현판을 친필해서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종합병원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충정의 한 마음으로 친필 현판을 모시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께서 친필하여 보내주신 대성산 종합병원 현판 준공식이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령해 동지와 전창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인민무력부와 종합병원 일꾼들, 군의, 간호원,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최령해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마신령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역사적인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대혁신 대비약이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는 시기에 대성산 종합병원 현판 준공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 유훈대로 풍취수려한 대성산 기술계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훌륭하게 일도 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귀중한 친필이 새겨진 병원 현판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대성산 종합병원이 백수한 위인들이 순간 뜻대로 인민군대의 종합적인 치료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보다 책임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설자는 해방 직후 군인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오 선군 혁명용도의 전기간 인민군 군인들에게 온갖 은총을 다 돌려주신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대성산 종합병원 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완공을 위해서 마음 쏘시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종합병원을 하루빨리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으시고 건설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종합병원을 개원한 후에도 귀중한 설비를 보내주시고 현대적인 의료기구와 설비들을 더 마련해서 치료에 이용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하늘같은 은정을 대를 두고 길이 전하고 싶어하는 인민군 군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리시어 종합병원 현판까지 친필해서 보내주시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자는 모임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인민군 군인들을 생사운명을 같이 할 귀중한 동지로 전우로 굳게 믿고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만을 부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종합병원의 일꾼들과 군의 간호원,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인민군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발휘하며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서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영도 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현판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돌아봤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마식령 스키장 건설장을 돌아봤습니다. 건설장에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호소문에 접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 속도, 마식령 속도를 창조해가는 군인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었습니다. 김영남 동지는 스키장 정점에 올라 마식령 지구의 산발들에 뻗어나간 스키 주로들을 보며 군인 건설자들이 혁명적 군인 본때 일당백의 군인 기질로 불과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방대한 공사 과제를 해제낀 데 대해 깊은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우리 당이 매우 중시하는 건설 대상이라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웅대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구상을 받들고 선군혁명의 새 시대에 건설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인민군대가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동지는 앞으로 해야 할 공사 과제는 매우 방대하며 애로와 난관도 많지만 당의 뜻대로 모든 군인 건설자들이 김정일 애국주의로 피를 끓이며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여서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올해 안으로 무조건 끝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호소문을 받들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함흥지구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총리는 먼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이팔비날련연합기업소, 영성기계연합기업소에 개건된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면서 12년도 비료 생산 실태와 기초화학제품 생산 정령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꾼 협의회들이 진행됐습니다. 협의회들에서는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 관리와 경영 활동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연간 단위들에서 기업소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동력을 제때 원만히 보장해 주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됐습니다. 총리는 이어 함흥 모방직공장, 함흥 편직공장, 흥남 전극공장을 돌아보고 기술 개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설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이빠진 생산 공정을 보충하며 열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등 기술 개건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6.18 건설 돌격대원들과 고산 과수농장 종업원들의 골기 모임이 9일에 진행됐습니다.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6.18 건설 돌격대원들, 고산 과수농장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김기남 동지의 보고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야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청춘과원으로 존견된 고산 과수농장을 찾으시어 능력 확장 공사와 과일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경야는 원수님의 현지 지도는 나라의 과수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6.18 건설 돌격대원들과 고산 과수농장 종업원들이 당 정책에 대한 교일사 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오보 이창구님의 유훈과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도정을 힘있게 벌여나갈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원수님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토지 정리와 산림집, 공공건물 건설을 비롯한 전반적 공사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령촌군 장산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논뼈 비배 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우선 병해충 예찰 서서들을 매 분조마다 설치하고 예찰 예보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농장에서 자체로 생산하고 있는 후민산 비료와 고농도 린세균 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형 비료들을 포함한 비료 시비들을 작물별 포종별 특성에 맞게 진행하여 농작물들이 생육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잘 확보한 우랭이들을 현재 논밭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남포시에서 마식용 스키장 건설을 힘있게 지원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 전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마련한 강제를 비롯한 많은 지원 물자를 마식용 스키장 건설장에 실어보냈습니다.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에 참가했던 소년단 대표들이 10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 앞에 펄펄 휘날리며 주체의 선군혁명 이업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해 나가려는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대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과 평양시 안의 학생 소년들이 따뜻이 전송했습니다. 대표들은 몸소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에 참석하시어 자기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으며 한생토록 잊지 못할 특전특혜를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운정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지독체를 겸비한 강성 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옥색에 준비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우리 민의 대중적인 60만 세 시위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87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수많은 참관자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 자료들을 보면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도 존재했지만 일제는 순종 황제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60만 세 시위투쟁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1926년 4월 26일에 조선 봉건 황제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 황제가 사망했는데 6월 10일은 바로 이 순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순종이 마지막 왕으로서 조선 왕조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없어지고 보니 지금까지 쌓이고 쌓였던 나라 없는 소름과 울분이 60만 세 시투쟁으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일제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즉시 기마 경찰들을 출동시켜가지고 총칼로서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슬퍼하지 말고 왕이 죽어도 울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소리인데 이곳이 바로 문화통치의 진면모였던 곳입니다. 6월 10일 순종의 상료가 종로로 지나갈 때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고래에 떨쳐나서가지고 조선 독립 만세, 일본 군대는 물러가라, 조선 독립 운동가들은 단결하라 라는 고를 외치면서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벌였습니다. 문화 통치 몇 년간 쌓이고 쌓였던 소름과 울분이 독립 만세 환성으로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60만 세 시위투쟁은 정파분자들이 책동을 해서 통일적으로 조직지휘되지 못한 결과 이 고적적인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제의 야속인 탄압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참관자들은 과거 우리 인민에게 전체 용납 못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으며 오늘도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 있는
100년 숙적 일본의 죄행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복수의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됐습니다. 실무 접촉에서 쌍방은 북남 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문. 북과 남은 201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북남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진행하였다. 1.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2013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회담 명칭은 북남 당국 회담으로 하기로 하였다. 3.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종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 내방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 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5. 북측 대표단의 내방 경로는 서해선 육로로 하기로 하였다. 6.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 통로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3년 6월 10일 판문점.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 중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강계, 해산, 함흥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지방에 가운데 층구름과 높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6월 11일 화요일 음력으로 5월 초사흘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 소해안과 자강도 남부지방에서 20 내지 4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 그 밖의 지방에서는 10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소해안과 북부 내륙 지방에서 오늘보다 5도 내지 8도,
동해안 지방에서는 2도 내지 4도 더 낮아지고 날씨는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위원회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총진지방에서 13시부터 15시 사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흐려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